자, 이게 아마 9번째 강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9번째. 맞습니다. 자, 벤담의 한계라는 건 뭐예요? 음? 어떤 감성적이고 예술적이고 그런 감정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이 어떤 연대감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137페이지에 벤담 뭐라고 얘기하냐, 저기 밀스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인간 집단도 사회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국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국민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 전체가 만드는 하나의 사회적인 인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인격 이런 걸 통해 사람들이 뭔가 행복도 느끼고 쾌감도 느끼는 건데 전혀 그런 거를 벤담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국민을 위한, 왜냐면 정부 정책을 벤담이 얘기했으니까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어떤 권위에 복종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할 때 결국은 어떤 권위 아래 놓이게 되는 국민의 이익이 정말 좋은 거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론에서 나의 개별성과 독창성을 인정하라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어디까지 피해를 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사회성에 대한 그 두 가지가 그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한 것처럼 이 벤담이 얘기하는 소위 그 양적인 쾌락, 개인적인 쾌락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고려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건 국민성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고 그것은 질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걸로 측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질적인 쾌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질적인 쾌락.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이것도 밀스 자체가 쓴 얘기지만 예를 들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해요? 일단 조교 선생은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네, 그러면 약간 벤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 내가 배부르고 그냥 돼지처럼 뭐 정신적 수준은 떨어지지만 내가 배부르면 행복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비록 먹을 건 없고 육체적으로는 불행하지만 내가 정신적으로는 뭔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하는 정신적인 쾌감 이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응? 어, 이 철학 강의를 듣는 사람으로서 소크라테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봅시다. 축구를 하는 게 즐거워요? 독서하는 게 즐거워요? 축구를 하는 게 즐거워요. 축구하는 게 좋아요? 굉장히 일관되게 우리 조경 선생은 육체적인 쾌락이 더 중요하네. 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질적인 쾌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밀즈가 무슨 인간의 감정, 사랑, 도덕, 뭐 예술적인 열정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도대체 축구하는 거하고 독서하는 거하고 축구하는 건 물질적인 쾌락이고 그러면 독서하는 건 정신적인 쾌락이다. 그럼 네 밀즈 너의 논리도 따르면 독서하는 게 더 즐겁다는 게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밀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축구도 해보고 독서도 해본 사람이 계속해서 양쪽을 다 해보고 잘 알아 그 쾌락을. 근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니까 책 읽는 게 더 좋더라고 선택을 하면 그게 질적으로 훨씬 더 우수한 거래. 양쪽을 다 경험해본 사람이 선택할 수밖에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가 될 거냐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도 배부른 돼지도 돼보고 배고픈 소크라테스 돼본 사람이 양쪽을 다 양쪽의 쾌락을 다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 아 역시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라고 선택을 하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질적인 쾌락이고 그게 이 물질적인 쾌락, 양적인 쾌락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논리적인 것으로 보면 밀스가 얘기하는 그런 질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벤담이 얘기하는 양적인 쾌락을 벗어났느냐? 아니다, 못했다. 뭐 그런 그 비판이나 논리적인 뭐 그 어떤 논쟁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 밀스가 이런 식으로 왜 그 무슨 질적 쾌락을 얘기했고 뭐 그런 얘기를 왜 했느냐를
문제의식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무슨 양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질적인 것을 계속 했다 이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책 혹은 벤담론이라는 책은 자유론과 같이 읽어야 된다고 내가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밀즈가 생각하기에는 내적인 영역, 내적인 성숙함 이게 질적인 쾌락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양적이고 벤담식으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쾌락, 양적인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이거나 외부적인 쾌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밀즈 얘기는 뭐냐면 벤담은 주로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걸 얘기했다면 벤담 안에 내적인 게 없으니까 난 내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같이 했던 것으로 밀즈의 질적 쾌락주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적 공리주의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성숙한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성숙한 인격과 어떤 덕성이라는 말을 써요. 덕성을 갖춰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쾌락이 질적인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성숙함, 인격적인 성숙함이 되어갈수록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쾌락보다 질적인 쾌락에 더 앞선다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벤담식으로 얘기해서 공부도 안 하고 지적인 훈련이나 도덕적인 어떤 절제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통제도 없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나 배고프니까 밥 먹을래 목마르니까 물 줘 라고 하는 식의 인간을 상정하고 그 사람의 이해관계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에도 이해가 총합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얘기하는 건 밀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개인이 성숙해야 사회가 진보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데 벤담 안에는 그런 고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뭐냐면 감수성이나 자기개발, 그다음 절제력, 상상력, 또 예술적인 열정 이런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이 됐을 때 쾌락에 대한 어떤 그 고양된 아주 그 질적으로 고양된 쾌락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나는 물질적인 쾌락도 있지만 질적인 쾌락도 좋아.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유론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연대감을 갖고 협조를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복지를 높여지고 그게 나한테도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쾌락이 아니고 미나 진리나 덕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 첫 번째.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도덕적인 당위성과도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가 벤담 볼 때 잠깐 봤습니다만 벤담은 그 도덕성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도덕이라는 게 뭔데? 그거 사실은 예를 들어 도덕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도덕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상충됐을 때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쾌락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밀즈는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관심, 도덕적인 것에 내 쾌락이 조응하는지 거기에 걸맞는지도 볼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 자유가 바로 나의 공리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 밀즈를 보고 자유주의자냐 아니면 무슨 공리주의자냐 그다음에 양적인 벤담의 양적인 공리주의를 넘어섰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이 스튜어트 밀즈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 진보를 생각했고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뒀었고 그 다음에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내면성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자유가 완성돼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과 나의 자유가 충돌했을 때는 사회적인 복지를 우선할 수 있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걸 생각했고 원칙으로 그 공리주의는 뭐예요? 대단히 질적인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밀즈가 생각했던 사회개혁은 대단히 변증법이다. 해결식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 개인의 내면적인 것과 사회적인 제도의 관계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고 나의 개인적인 쾌락과 다른 사람의 쾌락도 함께 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사회적인 제도는 어떻게 마련돼야 되는데 어떤 정보가 좋은데 라고 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책을 쓴 것이 순서적으로 보면 자유론과 공리주의 이후에 대의제 정부론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책도 대단한 책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